네, 코로나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세요. 리터당 1,800원을 넘었더라고요. 예, 이거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요. 예. 2,000원 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유가가 급등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건 유가가 급등할 때 주유소들이 기름값이 금방 올라가는데 유가가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거 왜 열받는 그런 거고. 건가?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예. 이윤을 노리는 거죠. 영업 전략인 예, 건가요? 얄미운 행태인데 예. 지금 이제 국제 유가, 한국 국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두바이유인데요. 네. 베를당 가격이 82달러로 10월 둘째 주가 전주보다 2.8달러나 더 올라갔습니다. 연말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유가가 뭐 2, 3천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다 환율이 지금 또 원화가 지금 1달러당 1,2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유가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네네. 지금 사실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계란이 아직도 무섭잖아요. 상추도 무섭고 예. 그다음에 우유도 조금 더 올랐고 확실히 우유도 올랐거든요.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계란값 3,000원 더 오른 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을 내릴 수 있어요. 부자들은. 근데 서민들, 중산층들은 그 3,000원이 체감으로 엄청나게 저는 그 느낌이 오는 생각도 겁니다. 들더라고요. 이제 가정경제를 꾸리시는 가정주부님들도 체감이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그 그럼요. 영업하시는 계란하고 자영업자분들은 우유를 원료로 그쵸.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원료를 썼는데 그거를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도 없는 예. 노릇이고.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경우도 유류세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번에도 정부에서 유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유류세를 한시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저는 지금 배럴당 100달러까지 지금 치솟을 전망이면 진짜 유가 2, 3천 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유류세 인하에 보통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 같은 민생시민단체들은 소비자단체들은 이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류세를 한시로 인하해줘야 된다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6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예.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돈이 더 풀리면 지금 인플레 우려를 지금 예. 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 우려 없이 국민들의 이런 체감 물가를 줄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석유든 우유든 네. 뭐 채소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갑자기 무슨 AI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계란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겠죠. 결국은 수입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구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인플레 우려 없이 서민들의 이런 중산층들의 물가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 집집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이런 생활 물가보다 가장 많이 쓰는 돈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입니다. 예. 이걸 줄여주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고등학교까지 지금 전면 무상교육하고 예. 있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 때문에 집집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중고등학생 등 집에서. 그럼 200만 원이 줄어들었다면 이러면 생활 물가가 아무리 부담이 돼도 부담이 덜 하시겠죠. 왜냐하면 예. 20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생들이 200만 명이 넘게 등록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까지 하면 집집마다 실제로 1년에 한 7, 800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7, 800만 명 정도가 대학생이 있는 예. 집 하면. 근데 만약에 등록금이 무상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확실히 국가장학금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금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쓰던 집이 300만 원만 썼다가 700만 원 예. 국가장학금. 그러면 체감 물가가 올라가도 700만 원이 국가장학금 나왔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있죠. 훨씬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네. 지금 국가장학금도 더 늘려달라, 아동수당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세수가 더 거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고월.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7월 달 기준으로 추정 세수가 50조가 넘는 거로 지금 추정되고 예. 연말이 되면 60조, 10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재난지원금을 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안 풀리면서도 집집마다 부담이 확 줄어드는. 예. 그래서 체감 물가가 설령 올랐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다. 예.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하고 강원도 하천군 같은 경우는요. 아동 청소년 버스를 무료 버스를 해요. 그럼 아동 청소년 교통비가 몇만 원 줄어들겠죠? 그럼 부모님이 그걸로 계란 살 때 훨씬 체감 물가가 고통이 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무료버스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아이들을 응원하고 네네. 보장해 주는 거죠. 이런 데 집필하는데 자연스럽게 금리 이야기도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그럼 내수의 위기가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미 돈을 빌렸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들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다 올라가는 건데 그럼 오히려 은행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와 가계부채 급등을 틈타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자 장사를 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 예. 그다음에 뭐 집단 대출 또는 뭐 생애 첫 주택 대출이라든지 이런 실수요 대출은 예. 지금 옥죄려다 가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옥죄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재개하는 거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면 네네. 투기성 대출은 줄여도 돼요. 신용 대출이라든요. 예. 근데 이자를 올리는 것은 집주마다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물가도 올랐는데 이자까지 더 내게 되잖아요. 이러면요. 일단 그러면 이자를 요약하자면 당국에서 이자를 예. 못 올리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나라 대비를 해봐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양호한 걸로 맞습니다. 집계가 자, 됐는데 이제 좀 더 가계부채는 예. 100%까지 급등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GDP가 한 1,900조에서 2,000조 사이입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지금 1,800, 1,900조가 되고 예. 그 집주만 너무 힘든 겁니다. 이자를 엄청 내야 돼요. 그 이자를 저는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45% 정도 되질 않습니다. 매우 건강합니다. 예. 독일같이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유명한 나라도 지금 70% 안팎입니다. 일본, 미국은 100%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국가가 이럴 때 세수도 더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서민 중산층들에게 풀어야 한다. 돈을 써야 된다는 예.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비, 주거비, 이자비, 교통비 그 통신비. 요소를 파악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아나운서님이나 청자분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통신비 1인당 2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4인 가구는 8만 원이잖아요. 예. 자, 한 달에 8만 원이 지원되면 계란 살 때, 기름 넣을 때 그 8만 원만큼은 부담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 3사도 이번에 돈 예.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방송, 통신, 금융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자, 통신 3사를 당신들께서도 국민들 몇 달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1월, 12월 세 달간이라도 만 원씩 요금 할인해주고 정부에서 매칭해서 뭐 예. 만 원 할인해주면 전 국민이 다시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의 가게에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통신비가 8만.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하면 계란이나 기름 넣을 때 네네네. 오히려 부담이 확 줄어들고 돈이 남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상생소비지원금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됐어요? 별로 안 된 것 자, 같네요. 10월 17일 기준으로 예.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규모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신청한 건데 상대적으로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의 80 지금 1% 넘게 받아가고 정부 측으로 4,326만 명이 지금 근접해 있거든요. 근데 1,400명이니까 한 전체 국민을 치면 한 3분의 1 정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상생소비지원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10만 원을 받으려면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100만 원만 썼는데 10만 원만 적립이 되면 다 신청했을 거예요. 대필이면 4분의 2 빙비, 4, 5, 6월 달 평균보다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채우기도 어렵고 과소비만 하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600억이 벌써 발생했다는 거예요. 캐시백이. 네네. 600이 발생했다는 것은 6천억. 100만 원을 써야 10만 원을 써야니까 4분의 2분기보다 지금 카드 매출이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그 내수로 예. 6천억이 돌고 예, 있다는 얘기죠. 6천억이 돈이. 풀린 거예요. 예. 동네에 가보면 확실히 어제 8인 기준으로 완화됐잖아요. 제가 점심 때부터 돌아보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국민지원금 쓰는 분들, 상생소비지원금 적립하는 분들, 그다음에 8인 기준.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중소상공 자영업자분들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1위 코로나 되면 이제 보복 소비라 그러는데 보복 소비라는 말은 안 좋은 것이고요. 본물 소비라 그래야죠. 본물 소비, 그다음에 연대 소비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소비가 확 늘어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 상생소비지원금도 과소비를 부추긴다. 이거 카드사들 이거 1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써야 결제 수수료만 되니까. 배불리는 거다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이 저는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신청해서 믿자 본전이니까 자 선결제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어차피 자주 가는 단골집에 선결제 하거나 아니면 12월이나 1월에 살려고 했던 걸 미리 땡겨서 예. 할부하면 100만 원 할부로 하면 10월 달에 하면 10월 달에 100만 원을 소비를 한 거로 잡힙니다. 예. 그 할부 할부로 개월수 따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팁은 있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모임에서 서로 자기 네네. 카드 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도 한 50만 원 정도 늘어나면 5만 원. 예. 5만 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쌓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값, 계란값, 우유값 상승분을 상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소비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요령을 결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 더 쓰면 5만 가게에 원이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50만 원 정도 더 쓰면. 근데 어차피 쓸 돈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분산에 쓰지 말고 10월 10일에 조금 집중해 몰아서.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큰 부담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저도 그래서 권고드리는 이제 겁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몰아서 쓸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잡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다. 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아직 저도 지금 평균치 근데 아직 재밌는 저도 게 모자랐는데. 카드사에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예, 자 그래프로 보셨죠? 나오더라고요. 평균 금액 예, 그래서 3, 2분기 그다음에 현재 기약해서 어디 카드에서 얼마 써갖고 몇백만 원이 모자라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이런 건 매우 잘 돼 있는데 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으로 다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깔끔했을 텐데 하는 예. 생각은 남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거 알뜰살뜰하면 이용해 보자라고 또 권고드려봅니다.